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파괴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의입니다. 서로에 대한 경의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결정됩니다. 마음의 거리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태도의 거리감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관계는 너무 가까워지면 파괴되는 법입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든 상사든 친구든 한쪽이 위이고 한쪽이 아래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좋은 관계는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하관계나 주종관계가 존재했다고 해도 그것은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경의를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땐 말을 걸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되고, 할 말이 없을 때는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괜한 말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침묵도 말하는 방식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는 그저 진지하게 듣습니다. 기본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일을 피하려고 애쓰다 보면 누구에게나 좋은 얼굴을 보여주는 가면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좋은 사람을 연기하며 매일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기준을 정해서 어울릴 사람을 정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이런저런 사람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상처받고 자책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솔직한 것도 중요하고 또 나 자신에게 솔직한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랑은 마음이 잘 맞을 것 같다. 이 사람이랑은 자꾸 어긋나는 것 같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편이 좋겠다 등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가장 자연스럽고 무엇보다도 기분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욱 정중하게 대하라.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더욱 말을 조심하려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 조심하려고 해도 방심하고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어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말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가 자주 삐걱거린다면 자신의 말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하니까요. 말을 예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무의식 중에도 그것이 배어나옵니다. 만약 싸우게 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수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60%는 존댓말, 40% 정도는 농담 섞인 편안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사이가 가까운 부부 사이임에도 존댓말을 쓰면 이점이 있습니다. 존댓말로는 말싸움이 되지 않아서 아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 거북한 욕을 들어야 하는 것만큼 불쾌한 경험은 또 없습니다. 서로 예쁜 말을 주고받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분 내키는 대로 큰 목소리를 내거나 거친 말을 쓰면 나중에 반드시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상처를 입습니다. 말을 살피는 일은 인생을 살피는 일이기도 합니다. 화내는 방식이 잘못된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모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연애 상대나 반려자를 고를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방식을 보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 교양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보이는 셈이죠. 화는 벌거벗은 감정입니다. 벌거벗었지만 계산적인 측면도 있는 감정입니다. 다른 자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화내는 방식이 잘못된 사람과는 결국에는 좋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를 끝맺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살인이나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보도되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발끈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복수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이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아니더라도 영무원이나 편의점 점원, 공공기관의 창구 직원처럼 쉽게 반격하지 못하는 상대에게 아주 쉽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머지않아 나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분노를 느끼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거나 전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1만큼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는 1만큼 화를 내고 10만큼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는 10만큼의 화를 내는 식으로 사실과 현상에 비례하는 분노가 있다면 불과 1밖에 되지 않는 상대의 실수에 100만큼의 분노를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사람은 여유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의 여유라고 생각하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을 보면 분노의 도화선이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희노애락 중에서 노만이 가장 솔직하고 순수해. 기쁨, 슬픔, 즐거움에는 순수해질 수 없어. 뭔지 모르게 거짓말이 있어. 라고 말해서 묘하게 납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며 내린 결론은, 분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언뜻 강해 보여도 사실은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남을 더 위협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방식이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과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울릴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결론 짓고 연을 끊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문은 조용히 닫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무리해서 다가가지 않는다. 82년을 살아온 지금까지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리해서 사귀지 않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혀 무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부단히 애쓴 적도 있을 테고, 상대방도 저희 무리한 부탁을 들어준 적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더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관계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한 요구가 기간 한정이라는 점도 이유겠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반대로 내가 무리한 요구를 당하는 인간관계가 고정화되면 그것은 주종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 불만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관계는 언젠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타인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이 그 정도로 자신에게 흥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요구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내쉬는 한숨 소리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상대방도 내게 무언가를 주고 그 관계에 무리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무리가 없는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즐겁습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은 그냥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이지 않게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성가신 부분을 상대가 떠맡아주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그 편안함에 일방적으로 기대기만 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먼저 보답하지 않으면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힘듭니다. 친한 것과 뻔뻔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을 자각하지 않으면 원만한 인간관계는 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한 것과 뻔뻔한 것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니 친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의 지키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 없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예의를 지키고
서로가 평등하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별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누군가와 연을 끊을 각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혹은 부모 자식 관계니까 하며 정에 얽매여 계속해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은 일단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꼭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끊어진 인연이라도 진정한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이어집니다. 만약 다시 한번 이어졌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괴롭히는 오랜 인연이 새로운 연을 맺는데 방해가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나의 세계를 넓혀주는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연의 신진대사가 필요한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제 경험상 연을 끊지 못하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왠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워서 언제 또 입을 날이 올지도 몰라 하며 갖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다시 입어보면 아무래도 같은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입지 않게 됩니다. 내가 고르는 옷조차 매번 이렇게 달라지는데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닐까요? 특히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몇몇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연이 끊어지더라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성립하는 경우보다 내가 행복해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타인과의 결별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도리가 있고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별해야만 하는 사람과는 결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냥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결별하는 것입니다. 원통한 일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로는 물리적으로 연을 끊어내도 마음의 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연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가위로 재단하듯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헤어지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 여러분은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상처받고 고민했습니다.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걸까? 저 사람이 저런 태도를 취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나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신경을 쓰거나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저절로 그것이 태도에 배어 나옵니다. 혹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아, 그렇구나, 이 사람 말이 맞다고 납득한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다듬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계속 잘 대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사람을 고릅니다. 당신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고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도 없고 나를 얕보는 사람에게는 좋은 태도를 기대하지 말자고 결론 짓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SNS를 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무례한 메시지를 보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SNS를 하는 제 주변 사람들도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무례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분노보다는 동정입니다. 익명이라는 그림자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선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고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외면은 내면의 가장 바깥쪽입니다. 거친 마음은 외모에도 드러나지만 표정이나 세세한 몸짓, 물건을 다루는 방식, 말투, 행동 등 삶의 태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진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봐도 제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긍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해의 한계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종종 저 사람은 참 자기애가 강해하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스스로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부족한 아들이나 부족한 아내 같은 말로 겸손을 떨거나 자신을 먼저 낮추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나에게는 더 다정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다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 모두를 다정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나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택한 이유가 인간관계 때문이라면 사는 이유도 인간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복합적인 자살 원인 중 하나가 인간관계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늘 어른이든 아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따돌림이 됐건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음이 됐건 아이들이 세계에 존재하는 일은 어른들의 세계에도 존재하고 어른들이 세계에 존재하는 일은 아이들의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에게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스스로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가 다르면 출발 지점에서 이미 어긋난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제대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다른 누군가와 계속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이죠. 그런데 낯선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타인에게는 하지 못할 말을 친한 사람들에게는 친하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이 무례이고 실례인 줄도 모르고요.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고 계속해서 무례를 저지른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보다 더 관계 유지를 위해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혹시 당신도 친하다는 핑계 뒤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는 인간관계 외에도 일, 자아 존중감, 삶의 태도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가득하기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 알려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